대표님, 저는 이문사 조합원 백금산입니다. 네. 이문사 조합원에게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대표님을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공동사업 시행 사 방식이 무엇이고 왜 생겨났습니까? 예.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인터넷에도 보면 왈가왈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들이에요. 인터넷에 실린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으로 하던 시절에 주택건설 촉진법 쪽에는 공동 시행자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 가까운 잠실의 5개 단지, 잠실 주공 1, 2, 3, 4단지, 시형 이런 데들은 계약서를 도급계약서라고 썼지만 실제로 내용 중에는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도급제 방식으로 했어요.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한 곳은 표현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제 방식으로 했다. 공동사업시행자 방식으로 한 데가 거의 없다. 물론 한 대를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동시행자 방식은 재건축에서 왜 필요했냐라면 왜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익금을 안 가져간다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많이 떠도냐면 이론적으로만 원래 지분제 방식과 그 다음에 도급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분제 방식이라는 것은 재건축에서는 땅 한 평당 알다시피 집합 건물은 예를 들어서 땅에 100평에 1000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물 10평당 땅 한 평이 비례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분을 나누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재개발조합 쪽에서는 땅은 100평인데 건물은 10평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 10평에 건물이 30평이 뭐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희한한 형태로 돼 있어서 지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평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평가액을 토지 건물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가격이 설사 비싸고 상관없이 어차피 건축물이 지작물이라 철거를 해버릴 것이고 땅 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면적만큼 땅 지분은 비례해서 처분하니까 따로따로 처분을 못 하잖아요. 집합 건물은.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지분제 방식이 있어서 처음에 출발 시에는 지분을 무슨 1대1로 주겠다. 나머지를 분담금을 내고 그 대신에 시공사에서는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뭐 공사비도 안 올리고 설사 이익이 돼도 시공사의 몫으로 손해가 나면 시공사의 몫으로 하겠다. 요게 지분제 방식에서 흔히 쓰던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 방식으로 선정을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기도 하고 했지만 심지어는 지금 우리 둔촌주공 유명한 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분제 방식이라고 150 몇 프로 돼 있는데 다 썰입니다. 그렇게 설립 동의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 도급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해운대도 그랬고 과거에 시끄러웠던데 뭐 중동의 무슨 부천 중동의 약대주공 뭐 여기도 그랬고 출발은 지분제로 출발했다가 공동사업 방식이죠.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는 계약서 속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도급계약서라고 쓰고 내용 중에는 공동시행자래요. 그런데 공동시행자로서의 요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어요. 구청에 가보면 조합이 단독시공자예요. 공동시행자라면 조합에서도 구청에서도 공동시행자로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공동시행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먹고 들어오기 위한 방식일 뿐이지 시공사를 그냥 이렇게 짜고 치려고 요즘 들어서 시공사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공동지분제 방식으로 간다라고 해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해버리면 근데 실체가 없는 공동지분을 보셨나요? 저 혼인신고 하러 갔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런 데는 없잖아요. 저 이 다음에 결혼할 거니까 우선 혼인신고 해주세요. 그냥 박모씨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박금예를 내가 데리고 오면 그때 금예를 올려주면 되잖아요. 라는 만약에 그렇게 혼인신고 하러 온 놈이 있다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론 속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동사업시행자 방식 이익을 나눈다 그랬더니 어떤 조합에서는 여러분 조합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불리한 방식 아니야. 시공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유리한 쪽으로만 가고 시공사에 다 불리한 걸 고리 떠넘길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느 놈인가 고 주저리거린다면 주댕화를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한테는 자,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라도 그런 데를 본 적이 있느냐? 아까 제가 왜 그 시끄러웠던 지역들을 얘기하자면,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 재건축이라서 지분제로 시작했지만 지분제는 말로만 존재하지 어느 곳에도 지분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왜? 관리처분을 지분제로 하지 않았으니까. 도급제 방식으로 관리처분을 했고, 지분제를 했으면 종전평가액이 필요 없어요. 몇 평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는 150%가 뭐 무상이에요? 그러면 10평짜리 땅 소유자한테 15평을 주고 나머지는 분양가를 조합원은 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다 네 몫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공자가 도급제 그렇게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놓고 끝내는 부천약대 주공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아주 뒤집어졌었는데 1인당 막 그 뉴스 보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해운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지분제로 갔다가 마지막에 도급제로 싹 바꿉니다. 처음에 출발은 지분제로 했어요. 근데 공동사업 방식으로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근데 구청에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인가가 안 났어요. 어느 것도. 그러니까 말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만약에 어떤 놈인가가 시공사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정해놓고, 알다시피 공동시행자 방식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원 50% 동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동의서에다 하게 돼 있잖아요. 총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동의서 하나로서 총회 시공자 선정 절차가 끝나버리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정원된 상태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저 지역이 예쁜데 다른 놈이 나중에 커서 다른 놈이 찝쩍거리고 선보러 다니고 세상 물정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 저 집 처자와 내가 미리 정원을 해서 가버리면 아무리 선보러 다니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바람 피우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처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처녀 하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주는 조합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론 속에 존재했지만 정확하게 공동시행자로 간 데가 있으면 꼭 얘기해달라. 그걸 추진한 놈한테 물어봐야죠. 다만 제가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포시청의 행정력이 얼마나 웃기냐면, 김포에 가면 북변 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해산돼 버렸어요. 거기에 경찰관 출신이라는 어떤 개인이라는 놈이 조그만 법인 하나 만들어서 조합장 뒤에서 뭘 이렇게 서포팅을 한 놈이 있어요. 공동시행자로 그래서 20대 80으로 시청에 허가를 등록했는데, 지정개발자는 요건이 또 저기하고 달라요. 근데 김포시가 얼마나 재개발 재건축을 몰랐냐면 정비사업을, 그 촉진구역인데요. 그거를 공동시행자로 인가를 내줘버렸어요. 지정개발자는 뭐 자본금이 1억인가만 있으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동시행자가 되려면 그 시행자는 건설업체에 시공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런데 20%의 모든 이익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걸 하고 약정서를 썼는데, 김포시청에서 이 바보들이 공동시행, 지정개발자는 맞다, 시공을 안 보고 얘들도 공동시행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개발 법인이라고 하니 지정개발자 요건을 갖춘 법인이 온 거예요. 시공사보다도 훨씬 더 지정개발자는 오히려 법률상으로만 보면 조건이 더 까다롭지가 않아요. 얘가 시공 능력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종합건설 저기가 없는데 얘하고 공동시행자로 해갖고 20%인가 지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지분을 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구역에 20%의 지분권자다. 그리고 공동시행자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청에서는 공동시행자로 딱 인가가 났으니 어디 가서 내놔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은 뭐 거기다 그 조합에 뭐 몇 억을 돈을 썼다고 한다는데, 주장한다는데, 제가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제가 직접은 아니고, 나중에 어느 만두 기업, 국내 굴지의 만두 기업에다 그걸 170억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일 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격이, 정말 멋진 사격이, 재개발 재건축 역사상 기가 막힌 사격이 벌어졌는데, 김포시청의 이 멍청이들이 공동개발자가 뭔지,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뭔지 모르고 이론상만 존재하니까, 사실 자기들도 본 적이 없고 지정개발자나 뭐 이런 사람이면 된다 하니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시공할 사람이 아닌데 시공할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된 조합원. 그럼 이익금을 또, 그럼 조합원은 또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조합원한테 이익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냐고. 그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익금이라는 개념이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비례율이라는 개념은 있고 뭐는 있지만 어느 것을 이익금으로 볼 것이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익금의 20%를 그 친구 법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런데 다행히 법원에서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그 깨져버리는 바람에 그 화려한 사기극이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저 조합원님 이문사에서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 나온다 해서 또 재밌는 발상 누구의 작품이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선 질문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분 4구역을 공동사업으로 가야만 기존 재개발보다 재개발이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이분 4구역이 추진위 시절에 집행부 및 정비업체가 구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간다는 말에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제라 쓰고 공동사업자라 읽는다 이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구청의 공동사업자로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동사업자라고 표명한 계약서들은 많은데 계약서 자체는 도급계약서라고 쓰고 내용 중에 공동사업자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청에다가는 공동사업자를 인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동사업 방식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할까요? 그자들의 논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자들한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공동사업 방식으로 가서 빨리 간 사례를 설명해 달라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정비사업의 사례가 있는데 왜 다들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비로소 이문사가 그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이문사는 정말 도시정법에 나온 그 방식을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급제로 가고 공동사업자라 읽는다. 그러면 공동사업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누군가가 쉽게 통과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현혹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 폐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리 선정했을 때, 자, 만약에 그 방식이 빨리 가는 방식이라면, 자, 사업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만이, 인가 전에 선정해야만이 빨리 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논리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서울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조합 설립 인가와 동시에 다 시공사 선정합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불법적인 조례를 만들었어요. 효력이 없는 조례를. 뭐냐?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라라고. 이것은, 자, 아시다시피 법률 문제 조금이라도 지식이, 우리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으로 돌아가면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하위 조례, 우리 의원님 하셨으니까 하위 조례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규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도시정비법은 보시면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시 조례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답변을 이미 법령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조례를 만든 속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폐단점을 시정하고 냈던 겁니다. 자, 시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들어와서 시공사가 왈가왈부하는 간섭이 너무 심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간섭을 해서 지금은 조합에게 유리한 방식을 어느 놈인가가 아가리를 떠들고 있을 텐데 그자한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이 역사를 좀 아느냐고. 왜 서울시가 불법적인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 사업시행 인가를 내고, 먼저 시공사를 선정하게 했더니 자기 멋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고 또 계속 면적을 늘린다든지 하면서 공사비를 올리니 확정도면을 대시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공사비 올리고 하니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는 시공사의 간섭을 받지 말고 사업시행 최종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한테는 자, 물량 내역 각과 이렇게 선정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불법까지 해가면서 상위법을 안 지켜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금과 옥조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공관리라는 거, 요즘은 공공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총에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조합장들한테는 자, 빨리 시공사 선정해버리십시오. 조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왜요? 자금줄을 너무 땡기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서울시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구청에서 사사건 간섭화 못하게 합니다. 자, 시공사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100%. 근데 그 부분은 옳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원래 서울시가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시공사에 휘달리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론적으로는 휘달리지 않게 서울시는 보고하려고 했던 것인데,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먼저 하면 좋다더라. 서울시가 그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얘기할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우면 체제 경쟁에서 이길 텐데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비슷비슷한 놈끼리 해야 싸움거리도 되고 뭐도 되지. 우리 상식이 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랬듯이 아니 정치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논리가 존재하듯이 시공사가 공동사업 방식이면 빨리 간다? 어느 놈 논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서울시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가치는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는 시공사로부터 좀 독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 회사에 맡겨서 확정된 도면을, 시공사에 영향력이 없는 확정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공사비 인상을 방지하십시오. 왜요? 시공사에서 그러면 자재든 뭐든 설계사무실에서 정말 좋은 걸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자 서울시는 그런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법률적으로 뭐 안 맞으니까 엉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가치가 서울시 조례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역주행해서, 근데 서울시 구청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 이론적으로나 구청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합해서 왜 그렇게 좋은 방식이면, 그리고 서울시가 그게 맞다면, 시공사를 그렇게 미리 선정해야 한다면, 그러나 공동사업 방식은 시공사를 편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방식이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타 시도는 이미 조합 설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공사 선정이다. 그러면 그쪽이 잘 됐느냐? 그놈이 그놈이다. 서울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놈도 서울시가 배우려고 난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은 이문사구역의 조합에서는 부족한 사업자금 대출 등 미분양과 조합원에게 가는 리스크, 즉 손실을 공동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익은 조합원에게 간다.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얘기들을 지금 듣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고 있는데, 자, 이익은 조합원에게 오고, 손해나 리스크는 시공사가 떠안는다. 아까 제가 공동사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죠. 공동시행자 방식은 지분제 방식에서 주로 이제 썼던 말들인데요. 지분이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론적으로 보세요. 지분을 여기 줄 거, 나머지는 시공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상으로도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겠잖아요. 동업 방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네 거 주고 너는 얼마만 주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시공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사비가 저기에서 시공사들은 도급제로 지분제로 갔던 모든 곳에서 나중에는 도급제로 바뀌면서 그냥 이 바보들로 돈 뽑아먹을 게 훨씬 많은데 내가 딱 미리 지분 주고 나서 이것만 이익을 보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도급제로 다 바꿔버렸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분제로 끝까지 간 데가 아직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데는 많지만 심지어 지금 현재 둔촌주공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분제 방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공동사업자 방식이 나오면 이론은 참 좋은데 어떻게 나누지? 돈으로 나누나? 돈으로 나누면 환가 방식이 되면 공동사업자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곤란해요. 그 지분이 땅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은 시공사가 간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누구냐? 누구를 접촉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시공사는 없고, 재개발에서는 지금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유일무이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짓거리를 만들어낸 논리가.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얘들이 안 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이익을 먹기 위해서 출발은 그렇게 해놓고 둔촌주공을 보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155%인가로 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방식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때 동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주민의 80%가 다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시행방식이 변경됐어요. 안 해요. 근데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언제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분제 방식을. 자연스럽게 관리처분 다 도급제 방식으로 했어요. 관리처분 방식으로. 평가에서 했단 말이죠. 종전재산 평가에서. 지분제면 종전재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다 알아서 시공사가 몇 평만 150%면 150%만 10평짜리 15평 공짜로 주고 나머지 30평 분양하면 15평가 조합원 분양가 내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관리처분을 다루면 안 돼. 왜냐면 저쪽에서 알아서 할 영역이니까. 시공사 거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했었으나 실제로 하고 있는 조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개발의 이 어려운 문제를 재개발에서 한 역사도 없지만 재개발이 하겠다 하니 어느 놈 작품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시공사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전국에서 이미 또 다시 그 분야에서 꽃을 피우는구나. 꽃이 만개했어요. 그런 얘기를 말로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한 군데나 있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방식이 있다면 왜 모든 시공사가 이물 위해서 기다렸을까요? 대한민국 정비업의 하나의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서 왜 많은 곳에서 단 한 군데도 안 했을까요? 재개발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 뭐 계속 해봐야 똑같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나 극히 불량한, 극히 의도적인 선동하는 그런 얘기에 조합원들이 좀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경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3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부산인지 몰라도 경남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 선수 최동원이가 제 1년 후배인데 롯데라는 기업은 야구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문 사구역 저희 시장통으로 해서 롯데 건설에서 홍보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에 롯데라는 열심히 뛰는 직원들을 볼 때는 격려도 하고 싶고 또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와서 뭐 차도 한잔 대접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 시공사 선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은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셨고 증거를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예전에 사람들이 자꾸 조합 측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게 왜 법률처럼 통용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시공사 선정 공고하기 전에는 괜찮다. 홍보 요원이 돌아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웃기는 법이 아닌데 법률처럼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안경 쓴 놈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더라. 뭐더라? 집단 폭행은 무엇이 어쩐다더라. 등등 별하별 얘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비법률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듯이 조합 쪽에서 한결같이 얘기가 뭐냐면 사전에 도는 건 괜찮대요. 홍보 요원이.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누가 맨 처음에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길래 이것을 통용화해서 알고 있을까? 조합원들도 우리 아직 시공사 선정 공고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야기를 중앙일보의 모 기자가 저한테 물어봐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이. 그러면 총회 개최 사전에 다 작업해놓고 총회 개최 땅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세대별 우선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니까 중구난방인데 자 조합원 개별 홍보 못하게 돼 있는 건 아시죠? 시공사 선정 시에 방문 홍보를 못하는데 쟁점은
사전에 다니면 괜찮다더라라는 것을 조합에서 잘못 전파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중앙일보 모 기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더니 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아니 조합 쪽에서는 근데 시공사 선정 공고가 안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제약하는 게 규정이 없다는데 그래서 어느 조합에서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도 모든 조합원도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모든 조합 쪽에서 심지어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하더라. 누군가가 잘못된 어떤 법 규정이나 지식을 얘기했는데 그게 일반화돼 버린 케이스인 것 같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기자한테 사실은 뭐 김민중 기자입니다만 알려줬어요. 그때 김민중 기자는 이제 최소한 그분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공사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4조 제가 5항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설업자 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 내 명단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전 금지되어 있죠. 홍보직원은 언제 가능하냐? 시공사 선정 공고하고 자 홍보하세요. 그리고 세대별 홍보는 안 되고 홍보관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거기에서 근무할 직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다른 규정에서 이제 나오니까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도시정보 29조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29조 3항이 아까 말한 구체적인 계약의 진행이나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비사업에. 거기에 34조 시공자 계약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그러면 미리 홍보 요원으로 등록도 하는 롯데 직원이 돌았다. 어차피 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정비법 위반해서. 그리고 이것을 묵인했던 조합의 임원은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끝까지 부인하는 건 모르지만 일단 본인이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증거 갖다 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왔다 갔습니다. 명함 주고 왔습니다. 팜플렛 주고 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이미 롯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를 선정하면 그 선정한 임원은 29조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정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공사도 처벌받았는데 지금은 시공사 처벌 규정이 없어져 버렸고 조합 임원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굳이 처벌받아서 가면서까지 롯데를 선정하겠다 하면 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난 한 롯데는 이미 여러분의 시공자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흔적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이미 홍보해버리는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면 롯데는 여러분의 시공자로 선정될 자격은 없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거기에 관한 확증을 갖고 있다면 롯데는 여러분의 시공자가 될 수 없고 시공자 내지는 공동 시행자도 시공자 지위는 가져야 되니까 그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공동 시행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서 뭐 공동 시행자를 뭐 동의서만 우선 받고 그게 뭐냐면 미리 선점하기 전략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그런 행위가 마치 혼인신고는 해놓되 누가 될지는 몰라요. 혼인신고 받아주세요 하면 구청에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공동시행으로 가자라고 해놓고 롯데를 쓱 끼워넣으면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이미 롯데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롯데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시행이라는 동의서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바로 그 동의에 의해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잠실이나 뭐나 이런데 다 인가를 계약서에는 있지만 인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요. 조합이 하는 단독시행이었지 계약서에만 공동시행이라고 돼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를 떠나서 롯데는 여러분의 시공사로 입찰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라도 만약에 그쪽에서 나온 얘기였다면 그거라도 확실히 정리가 돼야 이 논쟁이 멈추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규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팩트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는 여러분이 확인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전제하에 규정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저도 문외한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참석한다 이건 아니다 공동사업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 20일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문자도 날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조합은 스스로 할 몫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도중에 죄송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누군가가 쓰자고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 조합원들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100번은 설명해도 왜 대한민국에 어떤 재개발 조합도 한 적이 없는데 이문사가 이걸 왜 추진하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한 번은 가져보셔야 된다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우리 의원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조합원님이 하시더라도 조합원들 시각에서는 잘못된 달콤한 유혹을 그 사람이 떨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왜 이 좋은 방식이 다른 조합에서는 안 하고 있다가 행운처럼 우리 이문사에 왔을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머니들, 지금 우리 이문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의원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성이 좀 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뭐 시공사가 막 열심히 다니면은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또 거기에 정이 이끌려서 그렇게 판단하지, 이게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진짜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문사구역 조합에서 주로 이렇게 공동사업을 계속 뭐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을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가져갔을 때 조합원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좀 간단하게, 앞서도 많은 말씀 하셨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조합원님이 우리 의원님이 저한테 유불리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실제 사례, 유불리를 얘기하려면 실제 사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왜 전국의 모든 조합에 없는데 이문사에서 최초로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해도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19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제품을 못 만드는 게 기초기술이 약하기도 하지만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느라고 이미 1상 테스트했네, 2상도 통과 끝났네, 아직 3상 남았네 하는데 아직 국산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임상행 데이터가 없는데 저에게 유불리를 얘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저에게 신이시여, 저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론이 있다고 하옵니다. 도시정비법상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문사구역 조합원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임상 데이터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겁니다. 유불리는 안전성 테스트 때문에 임상을 동물 실험 거쳐서 심지어 인간에게 하기 전에는 동물 실험부터 거치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전자의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인간에게도 또 어떤 위험군에 대해서는 자원자의 안에서만 거치고 때로는 후진국에다 원조 몰품으로도 하고 못된 짓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수백 번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는데 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걸 놓고 유불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는 유튜버나 네티즌들이 있다면 참으로 위대해 보이긴 하는데, 그에게 제가 그래서 꼭 질문하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서 본 적이 없어서 유불리를 그렇다고 없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다만 재건축에 있었으나 재건축에서도 끝까지 간 사례를 아직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분제 방식이 재건축에서 끝까지 간 사례도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모든 지역은 다 깨졌고 끝까지 가지는 못했고, 재개발에서는 금시초문이고 앞으로도 저는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문사가 처음이지만 또 어느 곳에선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저도 제 카페에 좀 공개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전국에 하도 많은 조합이 있으니까 또 어느 곳에선가 시공사들이 꼼수로 만들어낸 재건축에서의 꼼수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 꼼수가 이제 재개발로 넘어왔거나 싶으니까 깜짝 놀라서 저는 이 영상을 우리 조합원님 덕분에
조합원님은 뭐 조합원님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고 저는 또 어디에선가 이문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도 이 영상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